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201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는 원하시는 성과에 150%꼭 달성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컨설팅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조금 일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제 좋은 정보, 좋은 컨설팅,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컨설팅 계약을 좀 잘 해 나가실 수 있고 유지하실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어떤 스피치 강사님을 유튜브로 봤는데 그 사이트를 한번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보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말하는 화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 영업 활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왜냐하면 검증해야 되니까 검증하고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컨설팅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실전 회계 관리 법인 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짧게, 저는 짧게 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길어져요. 이렇게 저게 강의 대본을 쓰고 하지 않고 PPT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바로 그냥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2장에서 3장 슬라이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좀 집중도도 높아지시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30분을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1은 좀 공격적인데, 제목이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이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실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컨설팅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중소기업의 회계라는 그 하나의 파트를 이제 이 회계는 제가 얘기하는 회계는 이런 거예요. 재무 관리와 관리회계 개념이에요. 이 하나의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왜 필요한 것이고, 대표님들을 설득하는데, 대표님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의 컨설팅을 받는데 어떤 정당성, 뭐 당위성, 그리고 어떤 니즈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이 개념은 뭐냐면 큰 틀에 대한 회계를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컨설팅의 방향을 잡아가는 하나의 그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쵸? 기본적으로 또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영업의 흐름엔 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영업과 회계가 다 이렇게 하나의 그 기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그건 관리 회계예요. 그래서 관리 회계가 경영의 열쇠이고, 관리 회계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어려운 게 아니다. 단순히 숫자, 사칙 연산 정도만 알면 충분히 기업을 경영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관리 회계는 숫자로 하는 경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파트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회계라는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이 접하시는데 법인 영업을 하는 분들은 크레탑이란 자료로 접하실 거고 법인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회사에서 어떤 크레탑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FP님들은 좀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고객 만나는데 약간 뭐랄까 이렇게 정보 부족에 의해서 제가 이제 FP님들을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제 유튜브 보시고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제 거래처 대표님의 가족분 중에 한 분이 FP 활동을 하시는데 경력이 뭐 3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30년간 그 영업 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뭐 법인 거래처에도 많으시죠. 법인 거래처가 많으신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3, 40분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한계, 이게 좀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죠. 물리적인 한계가 일하시는 곳에서 어떤 재무 정보를 볼 수 없다는 거, 이런 게 좀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FP 여러분들 중에 재무 정보를 보실 수 없는 분들 중에 정말 이 회사는 좀 영업을 한번 좀 뭐랄까 컨설팅 영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법인 영업하는 분하고 조인웍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어쨌든 제 강의는 크레탑을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즉 기업의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지금 제 멤버십 분 중에도 아마 못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대신 고객을 만나서 세무조정 계산서이든 재무제표를 받아보시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고 이 지금 제 그 법인영업 챕터 2, 법인영업 마스터 과정 챕터 2 흑자 경영의 회계로 컨설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재무제표들, 기존 재무제표들을 기고객사의 재무제표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자, 우선 좋은 회사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그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회사에 가서 뭐 잠복해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일도 아닐 것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뭐로 하느냐? 공개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개된 재무제표를. 참고로 크레탑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잠깐만 3촌포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FP님들 크레탑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기 인터넷 가셔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다트인데 DATT 뭐 요 뒤에 뭐 이제 주소가 붙어요. 다트라고 하는데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외감기업 이상의 외감 내용들, 기업의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가시면 기업의 장부가 있어요. 외감 관련된 재무제표, 주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요 전자공시 시스템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로 빙글빙글 돌아오겠습니다. 자, 좋은 회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결국은 장부를 볼 수밖에 없다. 장부,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각 이해관계자별로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이제 CEO. 여기서 CEO는 두 부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오너형 CEO, 중소기업은 그렇죠. 그러나 경영 CEO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외국은 CEO 자체가 경영 CEO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CEO 입장에서 좋은 회사를 판단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 즉 외부에서 보기에 좋은 회사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빌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처에서 뭐랄까 오더를 주고 내가 외상대금을 신용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주들이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좋은 회사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CEO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 개념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렇죠? 주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CEO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 개념일 거예요. 임직원 입장에서는 임직원도 외부 이해 관계자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임직원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이 회사에 취직하면 월급 안 떼이고 잘 받을 수 있을까? 매년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급여가 상승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망하지 않고 내가 오래 근무해서 정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걸 뭐로 볼까요? 뭐로 보는 게 좋을까요? 소문? 뭐 다니던 친구,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근데 이거는 흔한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감이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장부예요. 재무제표인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를 판단할 땐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고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늘어날 것인가. 그래야 내가 투자한 돈을 더 크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주주이익, 뭐 배당이익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출처, 매입처 입장에서 보면 매출처,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는 이 중소기업이 우리가 내린 오다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회사인가, 영업이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렇죠? 좋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재무제표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급여 현황,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여금 주는 거, 교육 훈련비 투자 현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거래처 입장에서 매출처에서는 어쨌든 이 회사가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핸드폰의 예를 중요한 어떤 그 내부 이 핸드폰에 중요한 내부 어떤 뭐 원재료를 납품을 받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100만 대를 만들어야 돼요. 100만 대를 만드는데 100만 대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원활한 현금 흐름과 원활한 어떤 그 어떤 뭐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 매출처 입장에서도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두 번째, 매입처 우리 회사 기준으로 매입처 입장에서는 저기에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데 내가 저 외상값을 빨리빨리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좋은 회사 기준이죠. 뭐로 볼까? 결국 재무제표로 봐야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와 비슷하죠. 주주이익 및 배당이익이 가능한가? 뭐 정부,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잘 내냐? 적법하게 세금 잘 낼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걸 보겠죠. 그러면 요것을 다 봤을 때는 결국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쇼.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전자공시 시스템이든 뭐 크레탑 자료든 볼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이 자산이 얼마고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자기 자본이 얼마고 뭐 그다음에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등 이런 것들을 보겠죠.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얘기하는 회계장부다. 회계장부 중에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 기준에 맞거나 좋다고 하면 우리는 이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회사는 내가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이 100%일 수는 없어요. 100%일 수는 없어요. 왜? 장부 자체가 조작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은 재무제표일 것이다. 참 30분 안 넘기기로 했는데 벌써 15분. 자, 다음 장. 그러면 두 번째, 좋은 회사를 판단하는 재무제표, 이 지표인데 그럼 어떤 걸 보고 판단하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안전성과 빨간색이 괜찮나요? 그렇죠?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을 봐요. 이거 이제 뒤에 이 보는 내용, 이 법인 영업이 회계로 컨설팅에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느냐,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느냐, 유동 비율, 뭐 이자 보상 배수 이런 어떤 재무 비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중장기 자금 조달 능력이 원활한가, 이 회사가 현금 흐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은 흔한 말로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 창출을 잘하고 있느냐, 뭐로 봐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보고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냐, 현금 흐름표를 보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 각 현금 흐름에는 부호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게 플러스이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런 어떤 그 현금 흐름표를 보는 어떤 일종의 지표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현금 수익, 현금 창출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재무제표죠. 성장성,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느냐, 자산이 증가하느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성장성을 보게 될 것이고 효율성. 자, 이런 거예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101억을 벌었어. 1억 벌었다는 거죠. 내가 100억에서 1억을 벌었어. 어떤 회사는 10억을 가지고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 뒤에 얘기한 10억을 가지고 10억을 번 회사는 자산 효율성이 좋죠. 내 돈 가지고 10억이나 벌었으니까. 100억 가지고 1억 번 회사는 사실은 장사하면 안 되죠. 사업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냥 100억을 은행에 놔도 2% 이자를 하더라도 2억은 벌 텐데. 결국은 못 빠지게 사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은행에 맡겨놓기만 해도 되는데. 결국 이런 효율성, 자산 대비 수익 창출 능력, 뭐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재무 비율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회계로 컨설팅 뒤에서 하나하나씩 챙겨두시면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좀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재무제표는 볼 수 없잖아요. 미래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판단을 뭐로 하냐면 과거의 재무제표랑 현재 재무제표, 그러니까 과거 재무 상황이랑 현재 재무 상황, 현재도 사실은 과거지. 2023년 우리 이제 2024년 12월 31일 것까지를 아마 내년 3월에 볼 수 있겠죠. 올해 3월에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나간 어떤 그 재무 상황을 그리고 현재라고 해도 뭐 다 과거지만 어쨌든 현재의 어떤 재무 상황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컨설팅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개선해 나가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컨설팅 부분 이거예요. 재무 관리와 관리 회계.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조금 중견기업 인장 회사에서 이 CFO를 두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 혹은 뭐 내가 나 자신이 보기에도 좋은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야 된다. 결국 우리가 회계로 컨설팅하는 건 뭐냐?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관리와 헬릭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기업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회계로 컨설팅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장. 자, 영업 흐름과 회계 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옆에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보세요. 자, 회사를 설립해요. 여기서 저희가 요때를
부채와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설립 시점의 재무제표, 요 재무상태표가 요게 BS 재무상태표인데 현재 시점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부채와 자본을 조달해서 현재 내 통장에 2억 원이 있는 거예요. 회사 통장. 회사를 자, 주식회사 한스식품이라고 합시다. 주식회사 한스식품의 첫 번째 재무제표 장부를 만드는 데에는 내 돈, 제가 한스식품의 대표이사예요. 한스 어드바이저가 대표이사인데 내 돈 1억 원을 넣고 회사를 만들고 친구한테 빌리든 은행에서 빌리든 1억 원을 빌렸어요. 여기서는 은행에서 빌렸다고 합시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빌린 게 내 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현찰을 2억 원이 있죠. 그쵸? 2억 원이 있죠. 내 돈 1억 원과 은행에서 빌린 돈 1억 원에서 2억 원이 있죠. 그게 어디 있겠어요? 통장에 있겠지. 그래서 보통 예금 2억 원이 된 거고 현재 최초의 장부 그림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는 한스식품은 맛있는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빵 공장인데 자, 빵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오븐이 필요하다 그럴게요. 아주 큰 오븐, 큰 대형 오븐이 필요해. 이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어. 가정에서. 그래서 투자를 해요. 투자. 이걸 투자해요. 유형자산을 사는 걸 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빵 기계를 사요. 그걸 우리가 기계장치라 그래요. 기계장치를 사는데 이게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이 되거든요. 회계 변동이. 내가 이 3천만 원이라는 걸 샀어요. 그러면 통장에서 이 3천만 원을 누구한테? 기계 공장에 기계 제작 업자에게 업체에 줬겠죠.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급해서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그럼 3천만 원이 생기고 보통 예금은 1억 7천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기계를 샀고, 자, 그리고 내가 공장을 사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공장을 빌려요. 빌리는데 보증금이 들어가요. 보증금 얼마를 넣냐면 5천만 원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이 또 나갔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최고의 주님인 건물주님한테 이 5천만 원이 나갔죠. 그러면 요건 또 줄어들어서 얼마가 되냐면 1.2억이 되겠죠. 1.2억이 되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자, 여기도 변동이 없어요. 그쵸? 자, 이제 이 공장을 임대해서 빵을 만들 장소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빵을 구울 오븐도 확보했어요.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빵 재료, 뭐 밀가루, 소금, 설탕 등등을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빵을 만드는 재료를 빵 재료라 그럴게요. 빵 재료를 2천만 원어치 사요. 그러면 이 빵 재료도 어디서 밀가루 등 원재료 업체, 밀가루 업체 여기에 빵 재료를 다 판다고 할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2천만 원어치 사는데 빵 재료를 사는데 자, 요 밀가루 업체에다가 자, 녹색으로 빵 재료를 가져와요.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가져와요. 그런데 현찰을 2천만 원을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외상으로 가져와요. 외상으로 가져와요. 아직 돈은 주질 않았어요. 외상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현재 자산을 보세요. 합쳐 볼게요. 보통 예금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죠. 자, 여기 적을까요? 1.2억이 있고
기계장치가 3천만 원이 있고 보증금 5천이 있고 빵 재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고라 그래요. 그렇죠? 재고 원재료 재고가 2억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2.2억인데 현재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죠. 대차 평균 원리에서. 그러면 2천만 원이 틀리네? 자, 우리가 외상으로 빌려왔으니까 외상으로 가져왔으니 이건 뭐냐면 빚이야. 그쵸? 빚이야. 나중에 줘야 될 거. 여기 뭐냐면 부채가 더 생긴 거예요. 외상 매입금 2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차 원리에서 맞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이 2천만 원, 이 빵값을 갚아야 돼요. 이건 점선을 아직 안 갚았으니까 갚아야 돼요. 자, 이런 거래 관계가 남게 되죠. 이런 거래 관계가 남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장부에는 쓰질 않는데, 요 장부에는 아직 쓸 수는 없는데 원가가 발생이 돼요. 빵값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재료를 쓰게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월급을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1,000만 원이 빠지고 내가 이제 1,000만 원이 빠지고 이미 이제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비용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질 않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그러면 뭐 월급 1,000만 원 빠졌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 1,000만 원이 빠져나가면 이 1,000만 원이 빠져난 대차 원리에서 여기에 이제 뭐 미지급 비용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또 그 저기 뭐야 그 숫자가 맞춰질 거예요. 어쨌든 원가가 들어가죠. 원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제조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빵 재료 2천만 원 중에 재료로 들어간 게 이걸 또 줄일게요. 재료로 들어간 게 좀 설명이 1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드는데 1천만 원의 재료를 썼어요. 그래서 빵이 1,000만 원어치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제품 재고라 그러고 이거 이제 빵 재료 원재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품 재고를 빵 파는 가게에 팔아요. 파는데 이거를 이렇게 팔죠. 팔 때도 우리는 외상으로 팔아요. 그래서 얼마에 파냐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할게요. 2천만 원에 팔아요. 이게 뭐냐면 매출이 발생된 거예요. 이게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매출 채권 2천만 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이 생겼으면 이쪽에 또 2천만 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팔았어요. 아직 받진 않았지만 팔았어요.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이건 나한테 뭐냐면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2천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 자본은 실체는 없어요.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실체가 없고 이 자본이라는 걸 형성하는 어떤 실물들 혹은 어떤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이 자산 항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품 납품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매출이 발생되면 매출 채권이 발생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점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죠. 2천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받는 거를 실선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수금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수금을 하거나 뭐 지급을 해야 되는 과정, 외상배금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 요 과정이 뭐냐면 요런 과정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요런 다 뭐 전체 다 포함된 요런 과정들이 운전 자금 혹은 현금 흐름 주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회계 관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이런 하나의 영업 흐름은 이해되시죠?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이런 영업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회계로 컨설팅을 저와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기업에 가셔서 대표님하고 이야기할 때 회계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멤버십 여러분들의 원활한 어떤 화법 진행, 컨설팅 진행이 가능해지실 거고 장부를 보는 어떤 시각들이 점점점 커지실 거예요. 그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강의랑 간담회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31분째 찍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는 CCF인데 요거 제가 다음 주에 강의 내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강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럴 거예요. 사장 중소기업 대표님이 써야 되는 현금과 그 현금을 어떻게 벌 것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중소기업 대표의 현금 모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강의를 어떤 분이 들으시면 되냐면 내가 기업의 대표님들에게 보험을 금융상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왜? 결국은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으로 나눴을 때 우리는 어쨌든 저와 우리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기 금융상품을 어쨌든 설계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현금 흐름에서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일 한 2주 남았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겠고 멤버십 여러분들은 무료, 일반 참가자분들은 10만 원입니다. 강의는 뒤에 있는 메일 주소로 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다음에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뭐 상의 한번 해볼게요. 카톡에서. 자, 오늘 강의는 마칠게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세부 항목을 간과하는 것은 제 목소리 톤 이상하죠. 돈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돈을 훔쳐가는 것은 도둑만이 아니다. 제가 지금 화법 연습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피치 강사님의 화법을 한번 지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매력적이더라고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은 이쪽으로 해주시고 자, 1월도 어쨌든 우리는 또 컨설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셔야 되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